안녕하십니까. 최nom수의 노동과 정치 87번째 방송입니다. 제가 바로 앞의 방송에서 전관 목사가 발표한 옥중 서신 17번에 대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관 목사가 그동안 우파 애국 시민들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고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성과를 만들어낸 점에 대해서 참으로 큰 일을 하셨다라고 하였지만, 그 목사님의 17번 서신을 보고 전 목사님이 생각이 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 전 목사님의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또 다른 한 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계, 불교계의 지금 법륜 스님, 법륜 스님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현재 불교계에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법륜 스님만큼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라 봅니다. 법륜 스님이 하는 정문적설이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거든요. 거의 지금 구독자 수가 거의 80만 명에 가깝게 지금 다가가고 있고, 거기 한번 올리는 방송들이 한 10만 명 조회수 나오는 거는 보통입니다. 그 정도로 불교계에서는 아주 그 일반 대중과 밀착되어 있고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도 법륜 스님의 정문적설 유튜브 방송도 보고 책도 몇 권 보고 했습니다만, 처음 접할 때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정문적설 그 유튜브를 글쎄요, 한 3, 4개월 정도 아주 깊이 있게 빠져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그 당시 느낌으로 도통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죠.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바로바로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이 참으로 옳은 답변이다,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보통 일상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어떤 고뇌들, 고민거리들을 아주 쉽게 풀이하고, 또 그 답을 들으면 참으로 마음이 정화되어 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일상사를 넘어서서 이 사회 문제, 더 나아가서 정치 문제까지 영역을 확대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의견들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참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동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 비판이라기보다는 비난은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소위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좌파 쪽에서 그런 어떤 좌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도 일부 하고 있었죠. 지금도 그런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법륜 스님의 그 어떤 정문적설을 들으면서 이분이 그런 그 종교적 그 일상생활,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문제 영역에 한정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참 좋은 얘기고 귀담아 들을 얘기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 영역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분야, 국가적인 분야까지 나아가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틀이라 그럴까요, 사고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걸 확산시키는 것을 들으면은 이게 참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 같은 경우를 보면서 이런 특히 종교 지도자, 전광훈 목사님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 제가 받고 있습니다만,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오만이라 그럴까요,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까지도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대해서 동일한 시각으로 확대 해석하는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제가 바로 앞에 제가 앞 방송들에서 저는 이제 우리 우파의 최종 목표가 자유사회 건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자유사회의 건설로 가는데 그 앞장선 사람들을 자유혁명을 일으키는 자유혁명가라고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유혁명가의 자세는 진실에 복종하고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제가 76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75번 방송에서 자유혁명의 단계는 두 단계가 있다. 첫째는 정신혁명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제도혁명의 단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정신혁명의 단계라는 것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저는 말씀드렸죠. 뭔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리고 뭔가 책을 읽고 지식을 쌓아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의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공부를 한다, 학습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책을 본 건 아닙니다만 저도 그런 걸 가면 갈수록 느낍니다. 책을 보면 볼수록 이 분야가 내가 몰랐던 분야구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그동안 몰랐다는 거죠. 지식의 세계는 자신의 무지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공부하는 분들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잘 발언하지 않죠. 왜? 그건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분야만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혁명가의 기본 자세는 그런 자신의 무지를 발견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마지막 알맹이 같은 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유혁명가는 첫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무지를 발견하는 어떤 그런 정신혁명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변하지 않는 자신만의 것을 찾고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뭡니까? 겸허한 자세가 되어야 되죠. 진실에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비워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 종교 지도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고 자신이 깨달았다라고 판단하는 그 어떤 영역을 다른 모든 분야에까지 확산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법륜 스님이고 또 전관 목사님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그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독교의 본질은 저는 종교개혁에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루트가 1517년 그 95교조 반박문을 게시함으로써 더 확산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가톨릭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 독점하고 신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그러면서 신도들은 맹목적으로 신부와 그 가톨릭의 말씀을 따라야 했던, 그러면서 그 면죄부가 면죄부의 판매를 정당화했던 그런 어떤 교리를 그 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반박하면서 루트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일으켰다고 보는데요. 결국 종교의 핵심은 그런 어떤 그 교회와 신부의 권위를 다 뿌리치고 성경을 통해서,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개인이 만나도록
그 하는 길을 열어준 것이 저는 종교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개신교도 목사님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고 나의 말을 따르라, 이런 자세는 저는 그 개신교의 참 그 목회자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경을 통해서 개개인이 직접 만나 하는 데까지 인도하는 것이 참 그 목회자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도들도 모두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그런 어떤 소명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의 말이 모든 것이 다 옳다, 다 따라야 된다, 이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서양의 그 어떤 보수주의는 그런 종교 개혁을 본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을 최상의 가치로 내세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죠. 집단과 공동체의 자유,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위 우파적 가치의 핵심은 그런 개인의 발견, 개인의 존엄인 것입니다. 종교도 저는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지도자의 어떤 해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각 개개인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발견하면서 학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자신이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그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저는 그 나다넬 호손이라는 소설가가 쓴 큰 바위 얼굴, 저는 그것을 또 항상 제 마음속에 또 간직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상징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에서 보면은 뭡니까, 이 마을에서 이 위에 뒷산을 쳐다보면은 그 햇빛을 받으면은 커다란 얼굴을 형상한 어떤 큰 바위 가 있고,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 마을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구원할 것이다, 뭐 이런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메시아 같은 이런 그 전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을 출신의 소위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주인공이 여러 명을 만나 봤죠. 뭐 큰 돈을 번 상인이나 또 위대한 어떤 승리를 이끈 어떤 군인이나 다음에 그런 그 사람들을 또 이끈 정치인이나 이렇게 많이 만나봤는데, 어딘지 모르게 좀 그분들의 그런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그런 큰바위 얼굴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성실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자신이 어느덧 큰바위 얼굴을 닮아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그 큰바위 얼굴의 주제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그 자유우파 시민들도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위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각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루하루 성실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덧 우리 개개인이 그런 큰바위 얼굴을 닮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어떤 생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 방송들에서 여러 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우파의 최종 목표는 자유사회 건설이 되어야 한다. 자유사회란 무엇이냐? 개개인이 타고난 가능성,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죽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꿈꾸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 젊은이들은 자신의 가능성,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을 스스로 개발하고 키워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 자신이 그런 인물이 되기는 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보다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들과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그런 자유로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남은 생을 다 바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이 그런 어떤 자유혁명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